안녕하세요. 성문 기본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숙 강사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성문 기본 영어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설명의 순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KNS 어학원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프로그램 구성 및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문 기본 영어를 왜 우리가 수강을 해야 될까? 학습 목표 및 학습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네 번째, 자, 다른 교재도 아니고 우리가 왜 성문 기본 영어를 들어야 하는가? 자, 다섯 번째, 성문 기본 영어의 특성이 무엇인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 성문 기본 수강 후에 기대 효과가 있겠죠. 어머니께서 이제 목표치를 가지고 들어오셨을 텐데 일단 그런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지 그리고 기대 효과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 거고요. 일곱 번째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본원에서의 수업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기대 효과를 높이려면 우리가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을 고민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법의 입문과 마무리로 저희 학원에서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KNS 어학원의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내신과 수능의 절대 강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내신으로 상당히 유명하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어머님들께서 저희 학원에 오시게 된 계기가 내신 상당히 꼼꼼하게 대비해 준다, 철저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능 영어 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워낙 그 최고의 강사진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보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고등부 강사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간뿐만 아니라 중2, 중3, 보통 중2, 중3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고등부 출신의 강사진이어서 고등부 수업을 다 담당해 봤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 어떤지 머릿속에 다 체계적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어서 수업의 방향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교과 내용과 과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머님들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저희 학원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과 내용도 상당히 방대하지만 과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과제가 적어가지고 너무 공부 안 한다라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꼼꼼한 밀착형 관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학원은 시스템적으로 꼼꼼한 밀착형 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3단계 점검입니다. 수업 전 활동과 수업 중 활동, 그리고 수업 후 활동이 나눠져 있죠. 자, 모든 수업이 공통입니다. 자, 성문 기본 영어뿐만 아니라 수업 전에는 저희가 복합 테스트와 리뷰 테스트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단어를 미리 외워가지고 오고 지난 시간에 대한 학습 내용을 공부해 와서 당일날 점검 받는 거죠. 수업 전 활동으로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30분 동안 시험 보고요. 수업 중 활동을 보자면 선생님들이 강의식 수업을 하겠죠. 그래서 문법 설명은 문법적 개념 설명하고요. 거기 안에서 아이들이 문법 적용하겠죠. 적용 및 활용을 하고 그 수업 중간에 이제 아이들이 당일 학습을 다 이해했는지 그 당일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지금 두 번째 일어나고 있는 거죠. 수업 전, 수업 중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수업 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 수업이 특강 수업을 치자면 뭐 9시부터 1시까지다, 뭐 9시부터 12시까지다 라고 했을 때 뭐 수업이 끝난 다음에 12시나 1시 끝나게 되면 바로 하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남아가지고 단어 시험 및 복습 테스트 통과 못한 경우는 남아서 1대1로 개별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 공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수업을 들어도 우리 학원에서는 이 세 가지 과정을 밟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특강 프로그램 구성입니다. 저희 학원은요, 일단 이번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으로 문법 구성을 가장 성문 기본을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 핵심 구문 영작을 그 다음 단계로 형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영문법, 고급 영문법인데 이 고급 영문법은 문법 천재반으로 가장 마지막에
정복해야 할 부분에서 문제풀이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고등 내신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들을 좀 대비하는 반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들을 때 출발선과 목적지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그리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계셔야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이 세워질 텐데, 그 고급영문법 보시면 고등학교에서는 내신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만 좀 많이 풀어보면 방향성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성문 기본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챕터가 1부터 15까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부터 15까지 다 모든 에너지를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서 수업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증대시키느냐가 중요한 건데, 성문기본 영어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또 고급 영문법, 문법 천재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끝 레벨과 가장 첫 단계 레벨을 같이 아우른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심도 있게 갈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에센스를 가지고 성문 기본도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 단계 핵심 구문 영장은 무엇이냐? 성문 기본은 개념 기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본 기념서이기 때문에 개념을 확립하고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단계에 넘어가는 것이 핵심 구문 영작이겠죠. 그래서 이제 구문이기 때문에 끊어서 영작한다.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 할 때 성인들처럼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첫 걸음마 배우듯이 할 수 있는 수업이 핵심 구문 영작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강 프로그램 구성인데요. 일단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기본 영어는 월금, 화목 다 구성되어 있고요. 주중 2회반 구성이죠. 시간은 10시부터 1시까지 오전 있고요. 오후는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 과정입니다. 자, 토요일은 주 1회반으로 일요일반은 없고요.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성문기본영어 수업 구성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업적 활동으로 복화 테스트, 리뷰 테스트. 자, 리뷰 테스트는 10문제 구성이고요. 모두 주관식입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때 수능 대비도 하지만 내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내신 대비를 한순간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서술 문제로 다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문제가 각각 2점씩이고요. 20점 만점에 80%가 통과 기준이기 때문에 16점 이상이어야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중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 중에서 아이들 숙제 내용이 있으면 그 숙제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새로운 학습이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중간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배웠던 이전 학습에 대한 복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주어지고 문법적 개념 설명 들어가겠죠. 그래서 적용 및 활용을 하고 수업 종료 한 10분 전에 애프터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당일 학습 내용 점검하죠. 수업 후에는 재시험 보는 경우는 남아가지고 재시험 보고 개별적으로 담당 선생님이 피드백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문 기본 영어를 왜 수강하나? 자, 시중에 보시면 문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책이 잘 나와서 개념서가 잘 정리가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 기본 영어는 왜 수강할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를 다년간 저희 학원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정규 수업을 듣는 재원생 어머님들이나 신규 유입생들 어머님들도 똑같은 질문 하시죠. 성문 기본 영어를 왜 수강해야 될까? 자, 문법 활용 지식 확장이라고 처음 말씀드립니다. 자, 문법적 개념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해도 기본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성문 기본 영어가 처음부터 쭉 보시면 깊이감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에 농축되어진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다 푸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풀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법 활용 지식 확장의 도구가 되어진다. 개별적이나 구체적인 문법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개별적인 문법 사항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죠. 문법을 배우지만 문법을 도구로 삼아서 문장 구조 분석을 통한 정확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어가 뭐 문법만, 어휘만, 독해만 공부한다고 해서 늘진 않죠.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법을 가지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지면 나중에 서술형 영작으로 최종 점검 받을 수 있겠죠. 영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학습에서 거의 끝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독해랑 어휘랑 문법이 다 갖춰졌을 때 영작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팅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죠. 서술 영작을 할 수 있고 심층 독해에 접근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제 성문 기본 영어를 하고 있는 거죠. 성문 기본 영어를 그러면 왜 수강해야 될까? 자, 똑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학습 대상이 정해집니다. 일단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들어가 계시는 분들께서는 초등학교에서 예비 중1로 넘어온 학생들, 그리고 예비 중2, 예비 중3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간층이 예비 중2, 예비 중3이 되겠죠. 일단 초등에서 이제 중1, 그 친구들은 여태까지 이제 유창성 기반의 다독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배경 지식 활성화시키고 많은 책을 읽어보고 원서도 접하고 소설책도 읽고 그래서 유창성 기반의 다독을 했었다면 이제는 문법을 좀 배워볼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려면 중등 내신 대비를 피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중등 내신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객관식, 서술형 모두 문법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피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 이제 문법 좀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입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문법적 용어나 개념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성문 기본 영어를 듣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죠? 문법적 용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투부정사, 준동사 이런 단어가 뭘 지칭하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법적 용어와 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출을 좀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 내신 대비해서는 객관식 서술형 문법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 성문 기본 영어 들었을 때 어디다 무게 중심을 놔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나아가서 이제 고등 내신 및 수능 영어인데요. 고등 내신 및 수능 영어에서는 서술 영작이 더 어려워집니다. 중등학교 때 이제 서술형 영작이 보통은 본문 암기에서 커버가 되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는 같이 암기해서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워낙 학습량이 많고 시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물론 괴물 같은 친구들이 다 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리 다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유의미하게 외우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망각 때문에 다 이제 아웃풋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의미하게 외워야 의미가 있다. 잘못 유의미하게 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 그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등 내신 때 그런 기초를 쌓아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등 내신 및 수능 영어를 보자면 서술형 영작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층 독해, 문법을 가장 기초 다져서 심층적인 고급 독해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문 기본 영어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의 차이가 어떻고 지금 아직은 중1에서 중2 넘어간 친구들은 중등 내신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이 나오길래 그러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중등 내신이고요. 오른쪽에는 고등 내신의 뷰가 났습니다. 자, 중2 때는 문법 내용이 쉽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쉽죠. 그래서 주변에서 영어는 거의 100점, 많이 틀려봤자 뭐 한두 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중3 문제예요. 바로 중3으로 올라오기만 해도 중등 내신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중2 때 100점 맞던 친구들이 중3 올라오면서 80점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90점대 초반도 많죠.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중3 때 한 번 오고요. 중3 때 설사 100점이 계속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100점이 같은 100점이 아닙니다. 보이는 객관적인 점수가 100점이어도 원래 실력이 100점인 친구가 있고 실력이 100점 이상 넘는 친구가 있고 100점이 못 미치는 친구가 있어요. 보통은 100점이 못 미치는 친구인데 중학교 때는 중3이어도 100점이 나올 수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바로 점수가 60점대, 70점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내신 성적이 그렇게 연연해 하기보다도 내신을 좀 충실하게 구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중학교 내신 기출 중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문법적 오류가 있는 것은 모두 고르시오. 가장 어렵게 나오는 유형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 가지라도 놓치지 말아야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좀 가장 어렵게 나온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죠. 고등학교 기출 문제 보시면 밑줄이 도드라져 보일 겁니다. 쉬운 난이도일까요? 좀 어려운 난이도일까요? 비교적 쉬운 난이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밑줄 그어져 있으니까 그렇겠죠? 일단 밑줄 그어놓은 개수는 중학교 내신과 다릅니다. 자, 왼쪽에는 밑줄이 없지만 중학교 내신에서도 이런 문제 유형은 나와요. 근데 1, 2, 3, 4, 5번 가장 많아봤자 1, 2, 3, 4, 5번으로 끝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내신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번부터 G까지 HI까지 쫙 지문이 엄청 긴데 다 밑줄 그어놓고 전체 지문을 다 밑줄이라 볼 만큼 많은 밑줄 그어놓고 다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밑줄 그어진 이 내신 기출 문제가 그래도 접근이 용이하고 쉬운 편이다라고 저는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밑줄 그어놨다는 얘기는 범위를 한정 지어준 거죠. 이 안에서만 오류가 있으니 이 안만 주목해라. 시간 소요가 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은 비교적 쉬운 유형이다. 뭐에 비해서? 개방형 문제에 비해서. 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밑줄 다 뺀 거죠. 전체 지문 길게 주고 거기서 밑줄이 없는데 문법적으로 모두 고르시오. 답이 12개, 13개 나옵니다. 한두 개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경우가 정말 어려운 경우죠. 자, 이렇게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중등 내신 또 비교인데 왼쪽은 보시면 서술형 문제인데요. A, B 조건 줬죠. 관계대명사 사용할 것. 그리고 B에서 enable과 interact를 사용할 것. 자, B 조건을 보면 enable. 아, 오형식 동사구나. 뒤에 뭐가 나온다? 목적격보어로 투부정사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근데 문법적 구조가 안 잡힌 친구들, 즉 오형식 동사 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enable과 interact를 다른 개념으로 개별적 항목으로 보는 거죠. 같이 엮어줘야 되는데,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을 구성하기 위해서 문법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죠. 자, 조건은 조건이 위에 있습니다. 서술형 9번 문제인데 조건이 하나, 두 개, 세 개. 자, 중학교 내신에 비해서 조건이 한 가지 더 추가됐어요. 이 조건은 세 가지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네 가지, 다섯 가지 뭐 늘어날 수 있겠죠. 문제는 아이들이 주어진 단어를 보고 또 이제 해석을 보고 영작을 할 텐데 해석을 보거나 주어진 단어를 보거나 여기에만 주안해서 나중에 조건 하나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총 13단어인데 12단어 쓰는 친구 있고요. 축약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축약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왜 조건이 써있는데 놓칠까 너무 궁금하지만 그런 비일비재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조건이 하나, 두 개, 세 개든 다섯 개든 다 충족하는 그런 훈련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 기출 문제인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다 고등학교 기출 문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 개방형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2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쵸, 지문 길이 짧죠. 상당히 짧아요. 지문 길이가 중학교 수준의 길입니다. 그래서 배점이 적은 거죠. 근데 이제 개방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서술 3번이죠. 자, 2번 보시면 이제 총 6단어 이내로 쓰시오. 자, 본문에 있는 단어를 활용하시오. 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데 2번 문제 요약하는 문제예요. 위의 내용을 지문을 읽고 독해가 필요하겠죠. 지문을 읽고 요약을 할 건데 주어진 단어가 들어갑니다. 또 pain, even, who 이 단어를 넣고 원하는 이 조건에 충족하는 답을 쓰시오. 근데 본인이 쓰고자 하는 답과 그 교사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답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칭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이렇게 나오고 중등학교 내신은 이렇게 나오니 성문 기본 영어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맥락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성문 기본 영어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를 들면 왜 성문 기본 영어를 해야 될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을까요? 그죠? 대체제가 많이 있지 않나요? 다른 교재 좋은 게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언제 들어야 효과적일까요? 그죠? 얼마나 들어야 효과적일까? 여러 가지 질문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트렌드 맞지 않는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는 패션이 아니죠. 언어는 기본적인 언어, 중요한 부분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본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학에 정석이 있다면 영어에는 성문이 있는 거죠. 자, 거의 개념서의 바이블로 볼 수 있습니다.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지치기로 여러 가지를 문제를 만들 수 있고 같이 겸용으로 병행해서 문제 풀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언제 그런 성문 기본 영어 들을 때가 효과적일까요? 자, 문법적 용어가 들려야 되겠죠. 자, 이거 첫 단계예요. 자, 우리가 문법을 들을 땐 딱 한 번만 듣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 어떨 때 시작을 하냐면 초6에서 중2 넘어갈 때, 중1에서 중2 넘어갈 때 보통 많이 성문 기본 영어 들으세요. 그럴 때 문법적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통해서 문법적 용어에 좀 친숙해지고, 그죠? 문법적 용어가 들리기 시작할 때가 영어 문법을 시작하기 좋은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개념이 친숙해졌을 때 이제 개념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1회독하면 문법적 용어가 들리고요. 2회독 통해서 개념이 친숙해지면 그거 가지고 개별적 항목과 산재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종합한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3회 정도는 순환을 해야 아이들이 문법적인 부분들을 좀 자기 체화시킬 수 있다.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성문 기본 영어야 하는가? 교재 특성인데요. 그 성문 기본 영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위에 Basic English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저는 Basic이라고 하는 기초의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를 들고 싶어요. Basic. 자, 기초라는 뜻도 있지만 토대, 근간, 그 필수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Basic이라고 하면 기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첫 출발선, 초기 단계. 근데 제가 생각하는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토대이죠. 토대. 그래서 삼각형 구도가 있으면 토대가 가장 넓죠. 이 베이스를 공고하게 다져놔야 나중에 아이들이 어려운 개념을 학습하거나 활용할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증거 제시할 건데요. 중학교든 고등학교 때든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토대에서 흔들립니다. 가장 기본에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제 내신 시험 보고 왔을 때 부모님들한테 약간의 변명처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엄마 나 이거 다 아는데 틀렸어. 원래 알고 있었어. 근데 착각을 하는 게 아는 것과 그러니까 친숙한 것과 아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친숙하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노출이 많이 되어져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 것을 소화를 못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기본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까지는 소화도 못하지만 나중에 기본 때문에 또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토대를 가장 공고하게 다지자. 이게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본이 중요한가? 지금 왜 기본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 성문 기본 영어는 기본을 다지는 수업이기도 하다. 근데 이 기본이 왜 중요한지 고된 기출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숙명여고 문제인데요. 숙명여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쉬운 문제가 무려 3문항이나 나왔죠. 12, 13, 15 연달아서 13원 빼고 나왔는데요. 자, 12번 보시면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문장의 형식이에요. 동사 보면 알 수 있죠? ask, had, notice, made, made. 자, 4번 made랑 5번 made랑 또 차이점이 있는 거죠. 딱 보자마자 같은 made여도 4번은 목적격보로 형용사 나오는구나. 5번은 뒤에 is이 있으니까 make, find, believe, consider 이런 동사 나왔으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구나 라고 보자마자 생각 없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묻고 있을 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걸 물으면 자동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이 필요한 거죠. 15번도 마찬가지죠. 15번도 A번부터 F번까지 나왔지만 복잡해 보이는 F번 4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을 묻고 있는 거예요. run, marry, marry 다음에 with 못 쓰죠. decide to인데 going 써놨죠. 너무 쉽죠. 이게 과연 고등학교 문제일까 싶을 정도로 쉽습니다. 그 말은 기본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기본은 중학교에서 끝나지 않는다. 중등 기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때 문제 보시면 BC와 같은 용법 쓰인 것, 용법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에서는 중학교 때 나오는 내신 문법, 용법 구분하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내신의 기출 나오는 1형식부터 5형식, 동사 유형 봤을 때 어떤 동사인가, 구조 파악하고 어떤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출제를 했느냐, 문법 포인트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자, 성문 기본 영어 수강 후에 기대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문법적 개별 항목을 정복할 수 있더라.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분사는 분사, 관계사면 관계사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항목이 있죠.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2달 과정이고요. 총 15회차 수업인데요. 15회차니까 성문 기본 영어가 목차가 1회차부터 15회차까지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나가겠죠. 챕터 하나씩 나가기 너무 버겁습니다. 왜냐면 투부정사 설명만 하는 것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소요가 돼요. 그것을 농축적으로 3시간 동안 나가려면 정말 바쁩니다. 그만큼 개념적인 내용이 많이 필요한 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문법적 개별 항목의 범주화가 가능하다. 자, 개별적 항목이다 라고 했을 때 투부정사다 라고 하면 투부정사 하위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카테고라이징이죠. 첫 번째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형사용법 다 나오잖아요. 그럼 범주화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주고 그런 형사용법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 what to가 나왔을 때는 의문사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 범주화 시키는 연습이 가능하고 그런 연습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 세 번째, 목표어법 단지문 통해서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즉, 분사를 배운다라는 목표어법이 있으면 짧은 지문을 통해서 활용이 가능한데 이 짧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기본 영어는 문법서니까 독해가 안 나와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챕터가 끝날 때마다 용법이 끝날 때마다 짧은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짧은 지문 안에서 해당 목표 어법에 해당하는 관련 지문이 나와 있어요. 투부정사 배우면 투부정사 나와 있는 그 문장이 쫙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활용 가능한 거죠. 어떻게 문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고급 영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성문 기본 영어 같은 경우는 원어민한테 보여주면 사실상 그렇게 문장 안 쓴다, 이런 표현 안 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격식체로 쓰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격식체면서 고급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급 영어 학습이 가능하다. 반대로 봤을 때 고급 영어 학습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챕터 끝날 때마다 관용어구 혹은 수거가 있어요. 중요한 수거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 시간에 그런 것을 설명해 줄 수는 없으나 개념 설명이 끝난 다음에 다음 시간 왔을 때 그런 부분 시험 보고 아이들한테 중요한 수거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부분은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문 기본 영어 안에서 영작 및 서술형도 가능합니다. 그 단문 밑에 보시면 목표 어법 관련된 영작을 할 수 있도록 한 줄씩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영작해 보면 서술형 대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장의 구조 분석이 가능해진다. 문법 배우면 구조가 보이겠죠? 그래서 구조 분석이 가능하니 복잡한 문장도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늘 아까도 강조했지만 성문 기본 영어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것은 수능 독해, 즉 고3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독해 능력 기반이 되어지는 그런 문법을 배우고 확장시키기 때문에 고급이나 심층 독해의 접근도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업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재를 120%까지 활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자, 문법적 용어 및 개념 설명하고요. 그냥 적용하겠죠.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그 다음 성문 기본 영어 문제들을 풀 때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숙제 해가지고 와 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들어있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출제자가 문제들을 그냥 시간 때우기 용으로 넣어놓은 건 아니죠. 출제한 의도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풀어봐라. 그 의도를 수업 시간 내에서 강사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알려주면 그만큼 얻어가는 수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서술형 영작 훈련. 이따가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구성의 맨 마지막에는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1대1로 피드백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수업 구성을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아이들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새로운 학습에 대해서 개념 설명하겠죠. 투부정사랑 이런 거야 라고 설명 쫙 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 개념 용어 설명해주고 첫 번째 이런 용법이 있어. 두 번째 이런 용법이 있어. 이렇게 다 구조화 시키겠죠. 그 안에서 또 구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혼자서 이제 강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강의를 한 다음에 아이가 본인의 입으로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 또 써보는 작업도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져서 어느 개별적인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구성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교재에 그 챕터 끝나는 쪽에 단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문 속에서 투부정사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한 줄에 두세 개씩 나와 있어요. 자, 이런 투부정사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용법 쓰이느냐, 각각의 문장 속에서 용법이 다 구분되어지고 역할도 구분되어지고 해석도 달라지겠죠. 자,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시키는데 설명을 쫙 들었을 때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개념들을 집에서 복습하고 그런 복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점검하는 단계로 이런 독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면서 여기서는 이런 용법 쓰는구나. B2가 같이 쓰였을 때는 형용사적 용법인지 명사적 용법인지를 구분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단문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과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지금 보시면 필기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바로바로 독해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응용 영작이 있을 거예요.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영작하도록 하는 건데, 자, 나는 그의 충고에 따르려 했으나 마음 바꾸었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을 바꾸었다, 뭐뭐 하기 결심했다, decide to라는 얘기죠. 이제 투부정사가 목적 역할이고 뭐 목적게 보일 땐 또 어떤 동사 있었더라 이제 연관지어서 비교하는 거, 비교 문법 같은 거 또 연습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영작 한번 해보면
서술형 대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문법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념, 문제풀이 활용하면서 독해도 하고 그 안에서 또 서술형 대비까지 이루어지고, 그래서 본 수업 내에서는 활용이 엄청 많죠. 그리고 이제 문법 개념이 왼쪽에 써 있으면 오른쪽에는 문제풀이로 A, B, C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쉽진 않아요. 그냥 문제만 풀자면 뭐 to만 다 넣으면 되겠죠. 왜냐면 투부정사니까 답이 거의 2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답만 쓰고 끝나면 안 되겠죠. 답을 쓰고 여기서는 어떤 용법인지 어떤 역할인지 구분을 다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 표현들, 중요한 표현들 나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C번 보시면 Do you have anything to write? 투부정사 나와 있죠. 자, 밑에 Do you have anything to write with? 차이점은 뒤에 전치사 with가 붙느냐 안 붙느냐인데 이 차이점을 구분해봐라. 자, 요거 비교 문법의 묘미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투부정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부정사 뒤에 동사가 끝나느냐 아니면 전치사를 붙어서 끝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또 개념을 확장시키거나 정확하게 문법을 아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까지 보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저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구문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욕심을 낸다면 그러니까 1회독 하거나 2회독 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념 정리하기도 급급하니까 보통 영작까지 확장시키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2회독에서 3회독 넘어가거나 보통은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단계는 3단계, 3회독 했을 때 한 3회차 성문 기본 영어 들었다. 이제 어느 정도 다 개별적인 항목은 정복했으나 얘네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얘네들이 영작을 끌고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리고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기본이 흔들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구멍이 보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제 3회독 듣거나 그 다음 회독 들을 때 맨 뒷부분에서 중요 구문이 있죠. 한국말 나와 있으면 얼마가 지나야 그가 올 것이다. 이 표현 봤을 때 머릿속에서는 영어가 딱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구나. 그거를 맞춰볼 수 있는 게 그 옆에 페이지에 있어요, 바로. 자, 이런 표현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죽은 지 10년이다 라고 했을 때 현재 완료를 쓰느냐. 요거 이제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 한 가지 표현을 끝날 수 있느냐 아니면 각각 해석을 봐가지고 다양한 표현으로 영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연습해보면서 옆에 답 맞춰보면 영작 실력이 정말 많이 신장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죠.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가 뒤에까지 보시면 활용도가 좀 심층을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점검 및 피드백을 볼 텐데요. 수업 시간 배웠던 내용들은 바로바로 그 다음 시간부터 리뷰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문제라 말씀드렸죠. 일단은 뭐 오를 찾고 오류에 대한 근거 찾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문장 속에서 오류가 있으면 오류 찾고 근거 제시. 그리고 5번처럼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뭐 현재 분사에서 동명사 구분하시오. 가장 단편적인 부분도 해결이 불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부터 심화까지 갑니다. 자, 왜 심화라고 하냐면 9번 오른쪽에 보시면 같은 날 같은 시험 범위인데 9번 보시면 분사가 쫙 쓰였는데 어법상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아까 봤던 문제 유형이죠? 어제 봤었죠? 그죠? 중등 내신에서 좀 어렵게 나올 때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중등 내신을 같이 대비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스스로 다 고쳐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구성은 그 성문 기본 영어 뒷부분에 있는 이디엄 같은 것들, 중요한 수거, 그런 걸 외워서 시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거가 워낙 중요한 것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수업 시간에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시험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수업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이 문제 풀면서 문제풀이로 끝나면 안 되겠죠. 문제풀이를 하면서 아이들 틀린 문제도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 틀린 문제들은 오답 노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문 기본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 오답 노트예요.
일단 아이들이 써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붙여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소요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색한 거 찾고 근거 제시하고 본인이 다시 한번 사고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문제 점검하면서 복습도 하고 반복되는 실수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업 구성은 결과가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아이들이 다 시험 보고 갔을 때, 문법을 2차 통과, 결국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어휘 같은 경우는 끝까지 통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 수업 내 통과 못하는 경우는 다음 시간에 또 와서 재시험 봐야 되겠죠. 만약 통과 못하게 되면 또 상담도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결과 문자 나가고 있고요. 매 시간마다. 자, 기대 효과 높이려면 어머님들 성문 기본 영어 들을 때 일단 목표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1회독 하시는 경우는 성문 기본 영어를 한 번도 안 들었으니까 처음부터 막 영작을 다 정복하겠다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하고 오시지 않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아이는 개념이 좀 노출되어지고 좀 문법적 개념에 친숙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발적인 항목까지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목표 정립해가지고 오면 아무래도 만족도나 성취도 높을 것 같고요. 뭐 2번째 수업 듣는다, 3번째 수업 듣는다라고 하면 중등 내신에 대비했을 때 어려운 문법들을 다 정확하게 문제 해결 능력으로 신장시키고 싶다라고 목표를 정립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처음 입문하는 과정에서는 문법적 용어 친숙해지기, 그다음 문법적 개념의 체계화, 자 어느 쪽에 준동사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분사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분사의 종류 2가지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체계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죠. 2번째는 이제 2회독 하면서 문법적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고 문법적 개별 항목의 정복이죠. 그래서 모든 개별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3 때 들어오는 친구도 있어요. 중3 때 들어오는 경우는 아는 것처럼 보여도 정확하게 알자라는 차원에서 성문 기본 영어 듣고 있는 건데 고등 내신 대비 겸 서술 영작까지 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문법 사항을 들어가되 심도 있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조직하는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 한 수업 시간 내에서 레벨 테스트 보지 않고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대상이면 학습자 레벨이 다 다른데 이 수업을 어떻게 끌고 가시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년으로 구분을 해 놓았잖아요. 근데 이 학년이 같이 모였을 때는 무학년제인 거죠. 즉 실력으로만 모여있기 때문에 모여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개별적인 학습 상태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고 학기에 모였던 만약에 2021년 1월 2월이다 그 당시에 모였던 아이들의 구성원이 어떤 레벨이냐, 어떤 정도의 실력이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럼 처음에 수업할 때 강사가 아이들 개별적인 수준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문법부터 다룬다고 했으니 기본적인 문법부터 서술형 최고급 영작까지 수업을 다 아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그 수업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너무 처음에 입문해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지만 끝까지도 간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독 하는 경우는 문법적 용어가 친숙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좀 체계화 시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회독 같은 경우는 이제 문법적 개념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자, 3회독 같은 경우는 개별적 문법 사항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는 건데,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시면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문법적 오류를 다 밑줄어 놓고 골라라라고 했을 때 개별적인 부분들을 주어줬을 때는 뭐 투부정사 안에서만 냈어 라고 했을 때는 골라내지만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봤을 때는 얘가 분사가 들어가 있는 건지 관계사가 들어가 있는 건지 전치사를 주목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종합적인 조직 구성 안에서 개별적인 문법적 사항들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능력을 좀 신장시키기 위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법 형성의 첫 걸음과 마무리로 월금, 화목, 개강일, 월금은 1월 4일, 화목은 1월 5일, 토요일, 그 다음에 이제 주말반 토요일 1월 2일이 되겠죠? 그래서 개강일 확인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로 이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성문 기본형 그 다음 단계로 구문 영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 영작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또 말씀 주실 겁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자, 그 질문을 받을 텐데요. 학부모님께서 성문 기본 강사쌤은 누구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년간 여기 학원에서 성문 기본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급 영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법 천재죠. 네. 예. 예비고일 듣는 게 좋은가요? 예비고일 단계도 괜찮습니다, 어머님. 네. 왜냐하면 심층 문법도 다루고 있어서 이제 우리 예비고일 아이들은 중3인데도 불구하고 기본기가 약간씩 흔들리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잡아주고 그런 부분들 좀 끌고 나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시고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제가 어느 정도 될까요? 숙제량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법 개념 기본서기 때문에 개념이 엄청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성문 기본 영어는. 그래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고 싶어도 옆에 있는 문제가 한 문제가 너무 농축적이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문제 반드시 필요하고 추가적인 문제 필요하다는 얘기는 숫자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기본서는 추가적인 문제가 200문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00문제가 수업 시간에 다 다뤄주죠. 피드백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 그건 아니죠.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서 이제 질문이 선생님께서 모든 성문 기본을 담당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시간이 분산돼서 있습니다. 저는 월금 이제 오전이고요. 다른 시간대에는 다른 강사님께서 포진되어 계시는데요. 워낙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이어서 강사쌤의 영향 받는 것보다도 성문 기본 영어가 상당히 베이직하다.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